네, 여기 제가 첫 장에 제 결정적으로 이름을 안 넣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대구에 근무하고 있고, 예, 최선경이고, 그 닉네임, 예,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 이제 활동명을 선경지명, 제 이름 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만 25년째, 예, 근무하고 있는 영어 교사고요. 이제 교사성장학교, 이제 고려학교라는 교사성장학교를 지금 이제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단위로, 예,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오늘 아마 고려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신청해서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바다에 있는 고래, 어떤 꿈이나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상서로운 기운,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미래, Go to the Future School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그냥 아마 치시면 고려학교 교가를 들으실 수 있으신데요. 미래로 가는 교사들 모임 우리 학교 친구들 꿈은 크게 뭐든지 도전해 실패 좀 해도 괜찮아 조금 덜 우리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이들 해서 무릎무릎 잡아 넓은 세상 누릴 거야 그런 굳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아니지 설레는 마음으로 나 모여 고민하고 준비하지 반짝이는 아이들 보면 지친 밤에 꽃 피는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 우리 멀리 있다 해도 사는 꿈들 버티는 목태는 고래 학교 동무들 서로 놓지 않고 우리 지어 헤엄치는 고래처럼 아이들과 우리 서로 챙기고 이끌어준다네 삶을 속삭이고 공감하며 깨닫고 실천하는 선한 물결에 접하자 우린 체이지 매일 더 우리 학교 동무들 네, 고려학교 교가 가사가 그 고려학교 취지를 좀 잘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이 교가에 반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려드려봤고 지금 1기 때 만든 교가인데 지금 만든 영상은 이제 3기 때가 저희가 딱 한 코로나 달 시기 만 원으로 그때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 만든 그런 한 달 만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교육교사 모임에서도 이제 대구 지역 회장, 그다음 전국 수석 부회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략기획실장 하면서 연수 프로그램 이제 세팅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를 뭐 어떤 단톡방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 이웃도 있으실 수 있고 뭐 밴드나 제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제가 출몰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있으면 선생님 뭐 여기도 있었어요? 막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정체성을 이제 체인지 메이커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2016년에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한 2박 3일 워크숍에서 이렇게 접하고 나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 책도 제가 최근에 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교사가 주는 어떤 주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발견을 한다는 것도 너무 신선했고, 그다음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행동해 본다는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꽂혔던 건 이 퍼뜨리기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걸 저는 버티기로 이해를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혼자, 알고, 거기서 그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 그 워크숍 마지막 날,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라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6년 1월에 연수를 받았는데, 2월에 대구시 전체에 제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체인지 메이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해서 40명 가까이 그때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희끼리 이제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연구회라는 걸 이제 시작했고, 주변에서 이제 저 활동하는 걸 보시던 장학사님이 그러면은 전문학습 공동체로 해봐라 해서 2017년, 18년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2천만 원 지원받아서 이제 전체 연수 돌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연수로 이렇게 이제 교육청 연수로 개설했을 때 한계를 좀 느꼈어요. 선생님들이 연수 시간이 필요해서 오시거나 좀 호기심에 오시는데 연수 받고 나서 실천하시는 분은 특히나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사계절은 우리 같이 뭐 연애할 때도 보내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1년은 같이 가면서 대화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고려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고려학교라든지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나는 체인지 메이커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뭔가 내가 굉장한 걸 해서 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미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퍼뜨리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이제 책을 우연한 기회에 쓰게 되면서 책을 통해서 뭔가 긍정 영향을 끼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2017년에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 번역책이 처음 나왔는데 2017년 이후로는 1년에 한두 권씩은 계속 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다 안 담은 거는 이제 공저나 뭐 전자책은 지금 화면에 다 담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한 출판사랑 계속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전자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부러 투고해서 출판사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출판사마다 또 편집자마다 이제 특징이 있고, 제가 또 배우는 게 있고, 그래서 책 작업도 상당히 재미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매개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했던 활동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시스템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가 책 쓰기, 특히 학생 책 쓰기에 되게 진심이세요. 네, 그 장학사님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거 전통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이것을 지속해 왔는 사업인데 이제 학생 저자 만들기, 그 이후에 이어서 교원 저자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듯이, 어, 그 일정 기간에 한 10월쯤 항상 공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고를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해서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뭐 장학사님이나 뭐 출판사 대표님이나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 출판 지원금을 이제 출판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350만 원 정도 한 팀당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이제 출판사에서 뭐 책 디자인비라든지 일정량의 책을 이제 출간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뭐 같이 책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저처럼 단독 저서도 내지만 뭐 공제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학교 안에서 쓰시는 분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테크빌 교육 지금 저희 쌤 동네 통해서 오셨잖아요. 요 링크를. 그래서 그 테크빌 교육에서 중등학급 경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요 지원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1년간 수익금은 이제 기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기부를 안 한다고 그분들이 막 쫓아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양심껏 그때 이제 첫해 수익금 300만 원을 다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총 기부한 게 7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300만 원 했으니까 제가 기부한 그해 했다면서 이제 장학사님이 되게 좀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도 기부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이제 중등학교 교양책만큼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테는 되게 큰 돈이지만,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고 좋은 일을 쓰여서 좋고요,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이제 고전 텐미닛이라는 책은 또 학생들하고 같이 고전 읽기 해서 낸 책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은 꼭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10월쯤에 공문이 오니까, 왜 공문이 이제 공람해놓고 해도 따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판 지원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학생 저자, 교원 저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일단은 책 출간 이야기만 쭉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학생 주도성을 둔 프로젝트 수업 요 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주변에 아직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몇 분은 이렇게 소수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책 얘기만 쭉 하니까, 이제 출간 이야기만 쭉 하니까, 이제 주도성에 대한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흐름에 조금 넣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2023년 10월에 주도성이라는 책을 이제 공저로 제가 9명 중에 한 명의 저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주도성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내리자라고 했고, 우리가 보통 주도성 하면 이제 학생, 뭐, 자기 주도 학습, 학생 주도성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뭐,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나 실천교육교사 뭐 이런 게 말씀드린 게, 저는 이것이 저의 주도성의 최대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임을 만들고 이끄는 게. 그래서 교사 주도성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학생 주도성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지원교육청 장학사님도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자 다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이고 다시 주도성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 주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저도 그 전까지는 주도성 하면 좀 자율성에만 자기 맞춤, 학생 맞춤 뭐 그러니까 딱 개인적인 그런 거에만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시와 소통을 통해서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주도성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나 혼자 뭔가를 어,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것을 약간 체인지 메이커에 약간 다 의미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체인지 메이커가 주도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체인지 메이커구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성은 이런 의미고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잠재력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도성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키워주는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교사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 왜 주도적으로 못해라고 이제, 처음부터 주도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도 마찬가지. 저희가 뭐 학급 규칙이나 뭐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듯이 그냥 처음부터 다 마냥 다 풀어놓고 다 맡기는 것이 답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 주도적인 모습을 이제 교사가
보여줘야 되고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꼭 이것만 정답이라 하기는 힘들겠지만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어, 이제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책을 또 주도성을 중심으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은 엄청 거창하게 또 이렇게 긴 호흡으로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저는 프로젝트, 순간순간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프로젝트 연속이고 실패한 프로젝트는 없다. 아까 제가 퍼트리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래서 목표와 일정이 있는 모든 것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 강조를 한다면 나와 관련 있는 문제를 다룰 때, 그다음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학생들의 주도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보면 약간 프로젝트 수업 이론적인 것도 담았지만 제가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한 10가지인가요? 이렇게 되게 좀 차시별로 이렇게 하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세한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학습자 주도성 스펙트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공부하던 책에서 가져와 봤는 건데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의 존재. 그래서 내 존재가 세계와 만나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게, 이 주도하는 게 이제 주도성인 거죠. 진정한 주도성.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만나서 변화를 주도한다.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체인지 메이커인 거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의 위계라는 요 표도 보면 이제 교사에게 과제로 보여주기 위해 쓸 때가 동기 참여도가 제일 낮아요. 검사 맡기 위해 낮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쯤이네요. 그다음에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요소들을 좀 수업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100% 이제 구현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게 BI라는 단체 골드 스탠다드 PBL이라는 건데 여기 여러 프로젝트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실제성과 공개할 결과물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는 문제보다는 실제 문제를 다뤘을 때 더 학생들의 몰입도가 일어나고 이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공동체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하면서 주도성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제 교사 저 개인으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제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둠 활동 같은 것도 뭐 점수화해서 뭔가 그렇게 어, 하기 위해서 시킨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개인으로 할 때는 잘 움직이지 않던 아이들도 모둠이나 반 전체의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자기가 n분의 1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여하는 그런 것은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계와 만난다는 요 부분이 결국은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 뿐이지 다 추구하는 것은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인지 메이커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책에서 요 문구 읽고 되게 뭉클했었는데 교사는 한 번에 하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다 주변에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반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학생들, 그다음 주변 동료에게 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중등이다 보니까 어떤 모임 이런 데 가면 초등 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중등 선생님 비율은
실전교육교사 모임도 전체 회원이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중등 회원은 한 5, 6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이 교류하고 그래서 좀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전체 문화를 이제 바꿔가는 게 어, 나에게도 좋은 거고, 그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거고,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거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얘기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보다는, 작은 거라도 나눠서 서로 좀, 발전하면 좋겠다. 성장에 도움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많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자료를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 책에 보면, 이제 앞부분은 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에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에, 뭐 중장기 해가지고 차시가 좀 긴 거를 이렇게, 어, 짧은 거에서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제 혼자 읽으시면, 네, 뭐 또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함께 하는 것이, 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또 도움이 되니까, 이 책은 또 뭐 학교 선생님이나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뭐 안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언급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책이 아마 3월 15일자로 이제 출간이 됐는데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게 영어로 When Life Gives You Lemons 맞죠? 예. Make a Lemonade인가? 네. 그게 되게 유명한 뭐 속담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네, 그런 표현인데 최근에 왜 그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예, 그 그 책이 아니고 그 드라마 영어 제목도 이 제목이랑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몬 대신에 텐저린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제주도 얘기라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반가웠었는데 이제 요 책은 저희가 27명의 저자가 본인 얘기를 이제 에세이죠. 했는 건데 인문 고전을 읽고 썼던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학교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여러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데, 생각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인문고전만 계속 읽는 그런 모임에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연구원님들끼리 같이 쓴 책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글에는 제가 고전을 읽고 이제 느꼈던 거, 이런 걸 적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이제 뭐 수술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시기에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저를 좀 다시 돌아보고 너 충분하다. 약간 그다음에 감사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심경과 제가 읽었던 뭐 고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또 제 꼭지를 이제 썼어요. 그래서 27명 중에 제 글이 두 번째 편에 두 번째 자리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선생님들이 직접 사시는 것도 좋은데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까 요 화면에 보시면은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노트도 들어가 있고 키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관련된 이제 굿즈 여기 이게 손가락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표지도 사실 너무 예쁘고 책도 앙증맞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가 필요한 친구분들에게 선물을 뭐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이제 선물하시기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책의 저자분들이 또 따로 북토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인스타그램에 슬로우라고 이게 밑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이따가 제가 한번 주소를 다시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또 요 책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책 두 권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뭐, 전자책이나 공저, 한 꼭지라도 뭐 써서 냈던 그런 공저를 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계속 책을 꾸준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출간 과정이나 뭐 출판사 정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좀 다양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뒤에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퍼뜨리기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용감하게 그 뭐 연구회도 만들고, 예, 이렇게 뭐 책도 쓰고, 뭐 연수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체인지 메이커를 만나면서 알게 된 이 정신인 것 같아요. 네, 창조적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덜 완성된 것이라도 세상에 꺼내놓을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완벽하게 해서 책을 내겠다 했으면 아직까지 한 권도 못 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 그냥 지금 되는 만큼 이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책을 냈던 계기는 이제 번역서였는데요.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아마 제가 출간한 책 중에 제일 많이 아마 팔렸었던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 연구하실 때 잠깐만요. 주도성 책,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인데, 사실 이제 번역을 제가 또, 몇 권 한 게 있어요. 근데 번역서는 이제 인쇄 개념이 아니고, 보통은 책 내면 인쇄를 뭐 8%에서 10% 정도 받아서, 보통은 이제 판매 수익의 이제 10%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고 하는데, 번역은 이제 매절 단위로 해서 뭐 원고지 몇 매 기준으로 뭐 얼마 해서 번역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제가 더 수익이 많아지고 그건 아닌데 이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선생님들이 많이 읽히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여기 쌤동네하고 같은 회사죠. 예, 그 티처빌 연수원에서 프로젝트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이제 원격 연수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요것도 한번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은 게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워크숍 형태로 연수 촬영하는 형태가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들을 제가 연수하듯이 선생님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인 것처럼 예, 프로젝트 수업 체험도 하시고 그다음에 디자인 하시고 그걸 서로 피드백도 주고 그래서 어, 굉장히 살아있는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론만 설명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것도 꼭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처빌 연수원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게 됐냐면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들이대 정신으로 했다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그분은 이미 이제 약간, 교사이지만 책을 엄청 많이 이제 내신 분이고 그분이 거의 실천교육교사 모임, 그분의 북토크 자리가 발전이 돼서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계속 이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번역 제의를 받았는데 나는 번역 안 하니까 번역하고 싶은 사람은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탁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서 그분이 출판사랑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당시에 뭐 영어 그 스터디 모임 이런 데 가서 이제 번역서 같이 하실 분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수석님으로 활동하시는 장발근 선생님과 김병진 선생님, 대구에 있는 영어쌤 세 명이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연한 기회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식 프레임 대표님한테 나중에 저희 사실 메일만 주고받고 편집자랑 책이 다 나왔고, 책이 나온 후에 사실 대표님을 저는 대면했었는데, 이제 뭘 믿고 맡겼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제가 막, 열성적인, 그런 면이 보였었대요. 메일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그래, 그리고 믿고 맡겼고, 사실은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제 번역하고 이런 게 되게 보편화됐지만, 이 당시에는 저희가 전문 번역가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맡겼을 때는 좀, 그죠? 이렇게 잘 될지 안 될지 조금 반신반의하셨을 것 같은데 좀 교육 용어나 이런 교육 도서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번역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이제 하시고 지식 프레임은 보면 프로젝트 수업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발관 선생님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까 툴을 또 단독으로 내기로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잘 되다 보니까 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어서 다른 책도 같이 번역하자 해서 똑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낼 때, 이 책은 이제 김병식 쌤이랑 저랑 두 명이서 번역을 했는데 그 류시아 시인이 닭고기 수프 시리즈 번역했는 게 되게 막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 우리 이거 막 엄청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번역하고 나서 막 그랬는데, 그렇진 않았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 이야기죠. 미국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수기를 모아놓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챕터별로 이제 각각 다른 얘기라서 엄청 많이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번역하면서 약간 뭐 울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되게 많았고 요 책은 학교 선생님들 읽고 막 좋은 책 번역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책이 출간돼서 특히 교육도서는 그렇게 뭐 판매력이 많고 막 수익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그 안에서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약간 책이 자식 같거든요. 사실 이제 책을 내면. 그래서 한 책 한 책 다 되게 에피소드가 있고 애틋하고 나름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책을 읽고 역시나 이제 테크빌 교육에서 그 편집자분이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디퍼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번역해 보면 어떠냐. 라는 제안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2019년에 거의 1년에 한 권씩 했네요. 디퍼러닝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은 누구랑 했냐면은 여기 김한희, 한이커랑 임세현, 세영커 요 두 분이 저한테 체인지 메이커를 전파하신 분이거든요. 알려주신 분과 같이 또 여기 원격 연수도 촬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를 이제 무턱대고 또 만들었고 2016년부터 2017, 18년까지 우리가 실천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보자 해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책.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나온 책은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체인지 메이커 수업이 아니고 교육이냐면 여기 동아리 활동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디자인 싱킹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이 책도 그래도 좀 꽤 상당히 한 3세까지 갔으니까 꽤 선생님들이 읽어주셨고 지금은 사실 종이책은 판매가 안 되고 이제 이북은 남아 있어가지고 어 아까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되게 좋긴 한데 미국 사례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이제 동아리, 그다음에 각각의 그 여러 과목에서 이제 실천한 그런 게 담겨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원격 연수가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수를 찍고 뭐 책을 내실 수도 있고, 책이 먼저 나오고 연수를 찍을 수도 있는데, 좀 세트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연수 교재로 쓰이는 그런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이름도 저한테 이제 책을 써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여러 선생님의 사례를 실은 이유가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부러 저자 이름에도 대구 체인지메이커 교육연구회에서 딱 당당하게 대구 체인지메이커 그 교육연구에 딱 넣었고, 이제 뭐 대구 지역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책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딱 캐치되는 부분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 프로젝트 수업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존 듀이가 자주 나오는데 존 듀이가 인간은 이제 러닝 바이 두잉 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본인이 꽂히는 부분, 내가 딱, 이 부분 좀 와닿는다라는 부분이 다 다르실 텐데, 저는 뭐 지금 이 책도 썼고요, 이렇게 썼고요,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이제, 숨겨진 저 나름의 뭐, 이런 기회가, 온 이유는 제가 좀 꾸준히 쌓아놨던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블로그에 이제 수업 일지처럼 수업 기록용으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진짜 열심히 썼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썼지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수업이 들었으면 수업이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그 수업에 대해서 다 적었거든요. 경차를. 그래서 뭐 오늘 이거 준비해서 갔는데 뭐 1교시에는 아이들 반응이 이랬는데 3교시에는 이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고 사례를 다 정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거 테크빌 교육에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이 책 편집 담당하셨던 분도 제가 번역서도 있지만 블로그에 참 수업 사례도 많고 하니까 어,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이 오셨고 그다음에 요 공저했던 미래교육 미래학교 뭐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미래학교도 제가 테드 에드에 이제 TI라고 해서 발탁이 돼서 테드 서미트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블로그 올렸던 걸 또 보시고 연락이 와서 제가 여기는 테드에 대한 거를 소개했거든요. 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약간 블로그가 제 약간 명함처럼 좀 어느 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더 물론 이웃이 더 많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7,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뭐 키워드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잘 블로그 잘 노출되게 하고 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뭐 써야 되고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기록용으로만 이렇게 계속 올려도 거기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절로 이제 블로그 이웃은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 일단은 뭐 제 글을 보고 도움 받는 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근데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어, 다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수업 관련된 책이었잖아요. 그죠? 체인지 메이커 교육책도 그렇고 수업에 관련 책인데 제가 이제 특히 번역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글을 내가 왜 이렇게 못 쓰지?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뜻은 이해는 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쓰는 예쁘게 쓰는 그걸 너무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책을 내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글을 막 잘 써서 책을 낸 게 아니고 번역을 하고 나서 내가 글을 진짜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글쓰기 수업이나 책 쓰기 수업을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작가님의 수업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초고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판사에 투고를 해라 해서 투고를 하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와 인연이 된 출판사하고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이제 2019년 1월에 나왔는데 에세이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뭐 저 어릴 때 얘기부터 해서 제 전공 얘기부터 해서 막 학교 학창 시절 얘기해서 되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많다 보니까
교육도서 나올 때랑 또 다른 느낌. 네. 그래서 약간 진짜 이때는 산후 우울증처럼 책 내고 나서 막 진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걱정도 많았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또 반응은 없어서 좀 실망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되게 새로운 경험. 내가 투고를 거치고 출판사를 정하고 이제 그런 경험했던 거죠. 사실은 제가 굳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지금도 뭐 이제 계속 작업하던 출판사에 제가 이거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책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고를 해서 이제 제 원고를 출간하겠다는 그 계약서 쓰고 이럴 때 너무 진짜 이렇게 신났었거든요. 아, 내 글을 책을 낼 만큼 가치가 있다고 봐주는 분이 있었던 게 진짜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사실은 뭐 판매량이 아마 1세도 다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책 읽고 저한테 막 손편지 써서 학교로 막 선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따로 메일 보내주시면서 되게 격려해 주시고, 이 책 읽고 되게 본인도 힘을 얻었다 이러신 분도 있고 해서, 되게 전 보람찬 그런 책이었고, 그다음에 이 책 안에 보면 제가 뭐 학급 경영 이야기, 가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학교랑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며 지금 제가 체인지 메이커 만나는 이런 게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이 책이 바탕이 돼서 다른 책으로 약간 분양된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 책도 따로 나왔죠. 학급 개정 책도 따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이제 다른 발전에 좀 발판이 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디서 화면을 가지고 왔냐면 그 대구 교육청에서 또 교원 저자 이렇게 뭐 관련된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연수를 거기서 제가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때 이제 매일 한 꼭지씩 썼어요. 보통 35개의 꼭지, 한 꼭지는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데 35편의 글이 있으면 책 한 권을 쓴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시키는 대로 뭐 잘 하거든요. 그래서 3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은 제목에 맞게, 목차 잡은 제목에 맞게 글을 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초고는 쓰레기다 이런 말을 제가 책을 쓰면서 진짜 깨닫게 된게 완벽한 원고로 투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일단 초고로 원고를 하고, 원고를 투고하고, 어떤 컨셉이나 내용이 괜찮으면, 이제 그 출판사가 정해지고 나서 편집자랑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거든요. 문장 계속 다듬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선생님들 이제까지 살아오신 그 경험만 얘기해도 책 몇 권 분량은 될 거예요. 그래서 잘만 정리하셔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면 그 다음 작업은 저 혼자가 아니고 출판사에 뭐 표지 디자인은 또 누가 디자이너가 따로 있을 거고 편집자와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아까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사실 오늘도 이런 주제로 한번 특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연수도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 제목 정할 때도 글을 다 읽고 대표님이 되게 제가 긍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고 했고, 지금도 주변에서 이제 되게 긍정적이고 해맑다 주변에서 제가 이제 작년 올해 계속 교무부장인데 실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또 보살 같다 그렇고 뭐 그냥 진짜 긍정적이라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아까 모임을 운영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저는 영향도 있고 또 책 읽고 아까 고전 읽는 얘기도 드렸는데 책 읽고 글 쓰는 게 저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수양하게 만드는 좀 그런 메인 네,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한 교사가 되는 15가지 습관이라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15가지 습관에서 감사일기 쓰고 공정하고 나고 뭐 선생님들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책이 원격 연수랑 많이 연결이 됐죠. 그리고 네, 한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고 이런 과정이 진짜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나이가 들어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화를 더 못 찾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주변에. 근데 저는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욱하는 고 화내는 일이 진짜 많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진짜 저는, 예, 수양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책을 쓴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뜬금없이 여행책도 썼거든요. 예, 가슴에 품은 여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변 반응들이 되게 주제도 다양하게 쓴다. 보통 이제 하나 주제 잡았으면 그 사람이 그게 전문성으로 해서 막 그것만 쓸 텐데, 막 이거 자서전처럼, 그죠? 긍정의 힘으로 교정이 되는 이거 제가 뭐 교장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렸을 때도 이런 거 보통 퇴직할 때 쓰는 거 아니가? 뭐 이러시는데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썼는데 사실 저는 이때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을게 저의 안에 있는 걸 쏟아낸다고 해야 되나?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품은 여행도 이제 아이랑 어릴 때 데리고 여행 다녔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컨셉이 제가 계속 바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는 뭐 여행에 관련된 이거였는데 왜 가슴에 품은 여행이라고 제목을 바꿨냐 하면 딱 코로나 시기니까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 추억을 꺼내서 그 여행을 다시 곱씹는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아들 얘기도 이제 들어가고 막 해서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책은 의미는 저한테 굉장히 있지만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쏟아내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서 그게 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주신 분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읽히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어, 그 다음에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좀 뾰족하게 잡는 게, 더 이렇게 반응은 좋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중등학급 경영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이 쓴 학급 경영책은 진짜 많아요. 많았는데 제가 2019년부터 왜 중등책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아마 2022년에 나올 때까지도 중등학급 경영책이 나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써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도 한 2, 3년 걸려서 어쨌든 출간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를 이제 주된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책 안 팔린다 약간 이래가지고 학급 경영 근데 중등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중등만 한정지었으니까 더 뭐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등이란 말을 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중등이란 말을 넣었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중등 합격경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학교에 발령받은 신규쌤이 제 책 벌써 읽고 오신 분들도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이명 붙고 나서 너무 걱정돼서 검색해봤는데 검색되길래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등학교 경영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부를 이렇게 막 기부왕을 할 만큼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겟을 명확화하는 게 더 반응은 좋았다.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교 경영책을 내고 나서 그 이어서 약간 후속편처럼 제가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자녀를 둔 분들, 이제 뭐 사설 기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전에 걱정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학교 가이드북 개념으로 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어졌고, 근데 이제 요 책을 쓰고, 요 책이 사실은
제가 요 책도 투고를 해서 제가 출판사를 결정했는데, 사실 여러 출판사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원고가.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때도 교육청 지원받아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2월에 무조건 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2월에 맞춰준다는 출판사랑 해서 이제 출판사랑 한 건데, 이 출판사는 또 이렇게 그 작가 얼굴 넣는 게 약간 시그니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뭐 이미지도 제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그래서 넣어보고 했는데, 이 책 이제 초고를 투고했을 때 출판사에서 다 저한테 제안한 게 제가 중학교 영어 교사로 25년 근무했다니까 그게 하나의 저의 강점인 거예요. 저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써라, 영어 교재를 써라, 이런 제안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이거 지금은 전체 중학교 얘기지만 어서 중학교 시험이지는 중학교 1학년 공부법, 2학년 공부, 3학년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해주면 더 좋다. 그래서 써라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쓸 여력이 안 돼갖고 못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되게 좀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언젠가는 이제 영어 학습법, 이나, 요런 거를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이라는 책을 제가 공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10월에 공저를 했고, 사실 공저 제안을 받은 것도 이 대표 저자가 김덕령 교장 선생님인데, 지금은 퇴임하시고 이제 또 다른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이분 책 읽고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 존경하면서 뭐 메일링 서비스 받고 하다가 제가 연수 강사로 이분을 모셨거든요. 연수 강사로 실천교육교사 연수 강사로 모시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같이 책을 써보자 해서 이제 썼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주도성 하면 저는 무조건 체인지 메이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저책 안에도 체인지 메이커 얘기를 썼고 프로젝트 수업 얘기를 썼더니 여기 교육과 실천 또 대표님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메인으로 해서 좀 써보자 해서 제가 단독 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어서. 그래서 주도성을 키워드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했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뭐 깊이 있는 학습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 어서와 중학교는 참이지 이 책은 또 다른 형태로 이 책은 비록 뭐 이렇게 그 판매율이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또 매개체가 돼가지고 저는 좀 무궁무진하게 책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힘을 얻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또 경쟁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으로 제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제가 고려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저자보다는 활동하는 저자가 잠재 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요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아까 블로그 추천을 이렇게 했지만 요즘 이제 인스타 팔로워 수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스타는 이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본인 SNS를 키운다기보다는 이미 뭐 인스타 이런 데서 팔로워 수를 뭐 1만, 2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책을 내는 순간 이미 그거는 다 팔리는 거예요. 막 예약 판매 때부터.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블로그 쓸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막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쓰고 싶은 걸 쓰다 보니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도움되는 것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왕 근데 책이 나왔으면 내가 이제 일기를 쓴 건 아니니까 누군가 나누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면 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읽히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나오고 나면 뭐 이제 다른 막 주제로 이제 강의하고 이럴 때보다 뭐 책을 주제로 강의할 때 더 좋아요. 좋고 이제 책을 또 구입해 주신다 하면 막
멀어도 막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왕 나왔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읽히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은 요즘에 이제 홍보까지도 생각하고 또 홍보 전략을 되게 잘 세우시는 분들이 또 반응이 좋고 지금 요거 주관하시는 손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책을 그러면 왜 쓰고 싶냐? 그다음에 언제 쓰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뒷부분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글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책이 되는데 어, 저는 좀 저를 쏟아내고 싶었다. 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꼭 책을 쓰겠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나를 기록하는 거죠. 내 역사의 기록이고 이제 내가 쓴 글의 첫 번째 독자는 미래의 나이다. 이거 강원군 작가님 글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 이제 말 그대로 내 역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은 이제 육아휴직 중에 2년 육아휴직 중에 아예 그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육아책을 세 권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특정 사이트에, 육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 뭐 이렇게 글 적는 게 있었는데, 100일 연달아 성공하면 뭐 쿠폰을 줘서 뭐 공짜로 책을 내고 이런 거였어요. 제가 세 번을 성공했더라고요. 100일 연달아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아이한테 되게 큰 선물이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얘가. 근데 그 책에 보면 엄마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역사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저는 좀 아까 수양한다고 했는데 글이 사실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이제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부터 뒤에 이제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목록 쓰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거고 나를 위해서 일단은 썼고 그다음에 뭐 타인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긍정형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러 이때 막 손편지 받고 난 제자한테 선물했더니 뭐 제자도 엄청 막 감동받아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제가 더 많은 힘을 얻었던 그리고 이때 막 전라도에서 제가 대구에 사는데 전라도에서 막 그 전문학습 공동체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막 대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카페에서 막 이제 몇 분하고 같이 막 북토크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런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거다, 책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기 개발, 전문성 신장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또 김민식 PD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너무 공감했거든요. 본인도 이제 책을 쓰는 이유가 퇴직 준비,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인세를 내가 많이 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뭐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면 진짜 시간이 잘 가요. 그래서 저는 소일거리로도 글 쓰고 책 내고 이런 게 되게 좋고 그래도 또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어 저는 퇴직 후에도 아마 책을 계속 쓸 거고, 우리 학교나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년까지 하는 게 일차 목표고요. 정년 후에도, 예, 이렇게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업 신장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급해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책을 내면 이제 수익이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판매, 이제 인세를 10% 정도로 저도 계속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팔릴수록 사실, 네, 많이, 어, 수익이 들어오는 거지만 또 공저하시면 그만큼 또 인세가 나눠 가지니까 뭐 그런 부분은 또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강원구 작가님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강원국의 글쓰기에 보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명 인간으로 살기 싫어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계속 수영이라고 표현한 게, 지금 내 감정은 이렇고, 지금 내 생각은 이렇고, 나중에 또, 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나와 만나는 시간이면서도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고, 제가 사실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초고와 이제 출간된 책의 그 내용이 엄청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장을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좋아지는 그 과정이 내가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약간 정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쓰기 싫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안 쓰는데 또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제가 수술하기 전후로는 뭐 또 미친 듯이 쓰고 싶어서 뭐 감사 일기를 거의 막 10장 썼나 뭐 이렇게 손으로도 막 쓰고 이렇게 막 토해내듯이 하는 그럴 시기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고 한데 어쨌든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것도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러면 글을 주로 쓰시나요? 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내야지 해서, 물론 목차를 잡고, 이제 다 해서 딱 책에 맞는 원고를 쓰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평소에 좀 많이 축적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책이 여러 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처음 시작을 수업 일지 쓰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링크를 가져온 게 다 좀 잘 연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 일지를 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이제 세세하게 적기 시작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의외로 이게 매일 뭐라도 쓰는 게 좀 글 쓰기에 일단 양을 늘리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일지 교단 얘기 조금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있었던 일을 또 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또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일상 기록이라는 거는 꼭 수업이나 뭐 학교에 관련된 얘기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게 에세이가 되겠죠.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진짜 예전에 요즘은 진짜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데 저 거의 후기의 여왕, 연수 후기의 여왕. 그래서 후기를 진짜 제가 정성껏 썼어요. 지금 옛날 거 다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썼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막 후기 공유하면 막 강사님들이 막 놀라요. 오, 어떻게 이렇게 썼냐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내용도 쓰지만 내가 응용할 아이디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강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쓰면서 그걸 제 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저한테 좋은 거고 제가 그래서 저는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체인지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 만나고 바로 사람들 모아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후기 이런 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쓰고 또 후기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되게 발전했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강사님은 제가 후기 남긴 거 보고 뭐 감동받아서 본인 연락처 먼저 주면서 막 이렇게 뭐 소통하자 막 이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후기를 굉장히 저는 열심히 썼었고요. 그다음에 서평도 엄청나게 많이 어,
썼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제 올리는 글도 있고, 저는 공개로 올리는 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모아두면 좋은 게, 저는 이제 책 쓸 때, 약간 소스를 찾을 때, 보통 쌤들 뭐 자료 찾을 때 구글링 하시잖아요. 구글에서 검색하기 전에 저는 제 블로그를 검색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남겨놨던 글이 참 좋을 때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책 읽고 뭐 기록했던 뭐 인용 문구나 이런 게 어디가 써먹게 돼요. 책 쓰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레모네이드 그 책에서도 인용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실 아픈 와중에 그 글 쓸 정신도 없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편의 그 짧은 글이지만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쓴 서평이 다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요렇게 연결해서 다듬고 해서 이제 한 편의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가 다람쥐 깔아가지고 물건도 많이 모으지만 뭐 그런 자료나 그런 거를 저는 블로그에 무조건 올려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요 목록 쓰기인데요. 이제 목록 쓰기가 뭐냐 하면, 몽롱할 때 쓰라는 말이에요. 몽롱할 때. 정신이 깨기 전에 몽롱할 때 쓰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잠 깨기 전에 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식을 깨우기 전에 그냥 막 쓰라는 거예요. 막 쓰기. 막 쓰기.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검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는 거고, 한 가지 규칙은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난 오늘 10분, 그럼 10분에 몇 자 정도 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 그 10분에 제가 요즘은 1600자 정도 쓰던데, 한창 막 많이 쓸 때는 2000자도 넘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 나도 다시 안 읽어요. 그래서 오타도 고칠 필요 없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사실은 생각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내가 타자 위에서 내 손가락이 가는 대로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방법이 목록쓰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혼자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모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일기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목록쓰기도 이제 인증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글자 수를 세서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문서에 이렇게 막 저장해 놓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은 이 목록 쓰기를 한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다시 그 글을 읽어보면 의외로 되게 좋은 표현이 많다. 예, 좋은 표현이 많다. 그래서, 약간 뭔가를 건져낼 수 있다 해서 뭐 영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손 가는 대로 써보시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진짜 이걸로 어, 글쓰기에 두려움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고, 고려학교 멤버 중에도 이거를 저랑 한 2, 3년 같이 하면서 진짜, 예, 예, 많이 발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저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하는 게 제가 뭔가를 기여하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저 자신한테도 사실은 되게 발전적이고 내가 리더를 하면 내가 제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주도성 얘기할 때도 나와 관련된 거랑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거라 했는데 내가 어떤 모임, 단체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까지 끼치는 게 주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엄청 주도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특정 분야에서. 그래서 뭐 예전에 PBL 이제 컨설팅 받는 교수님도 저한테 선생님이 제일 주도적이라면서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할 때 애들도 애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싶을 때 이제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일기 쓰기 챌린지를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아예
하루 중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하루에 세 줄이라도 감사일기라도 쓰시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학급 개혁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방법 다 애들한테도 적용하거든요. 예, 반아이들은 성장일기 쓰면서 감사일기도 같이 쓰고 뭐 긍정학원이나 이런 거 했는 거 막 검사하고 책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읽도록 하고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66일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챌린지 할 때 21일을 기본으로 하고 21일을 세 번 이상 하면 66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쭉 합니다. 제가 그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제 블로그 주소랑 오픈톡방 주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 감사일기 방은 이제 한 달에 10,000원 유료 방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신 분만 들어올 수 있고 66일 프로젝트 이제 그 안내문이랑 어쨌든 제가 블로그 링크를 이따가 다 드려볼게요. 그리고 서포터즈 방은 들어와 계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는 방은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나 혼자 일기처럼 물론 쓰는 것도 뭐 아까 목록 쓰기는 당연히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목록 쓰기가 됐다면 남한테 보여주는 글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나오려면 이제 10번에 10개의 오픈한 글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100개의 목록 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일기처럼 쓰는 글이 많이 쌓여야 돼요. 남한테 안 보여주는 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남한테 보여주는 글이 좀 내가 따듬어서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또 어떤 주변에서 뭐 좋아요 누른다든지 어떤 댓글 이런 게 또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노출되기 전에 또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블로그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독자를 상정한 글의 연습인 거죠. 네.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연습.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언제 주로 쓰냐면, 사실 지금은 5시에 이렇게 일찍은 못 일어나요. 예, 못 일어나고, 제가 출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새벽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그 지금처럼 먼 학교 안 다닐 때는 5시 기상해서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요런 루틴으로. 음양탕은 뭐냐면 따뜻한 물 먼저 컵에 반 넣고 차가운 물 다시 넣어서 이게 이제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이렇게 돌아 순환되는 그 물을 마시는 게 몸에 되게 좋다 해서 이것도 마신 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하고 몸 좀 움직여주고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독서 10분에서 15분, 그다음에 글쓰기 아까 목록 쓰기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사실 제가 블로그를 되게 이제 수시로 올리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 잡고 앉아서 막 노트북 앞에서 막 이렇게 쓰는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루틴으로 말씀드리면 5시 반에서 5시 50분 사이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는데 출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 명상을 듣거든요. 예, 뭐 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듣는 게 그때그때 다른데 요즘 되게 이제 목소리 편안하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한 14분에서 15분 타는데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15분이면 꽤 집중해서 읽으면 꽤 읽거든요. 읽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명언 산책 그래가지고 명언 읽고 쓰는 글을 있는데 이제 그걸 지하철 안에서 쓰고 그다음에 버스를 또 3, 40분 타고 환승해서 막 가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또 마저 쓸 때도 있고 근데 버스는 약간 멀미 나고 이러면 그냥 이어폰 꽂고 뭐 이북 들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음악 듣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또 독서 모임 하는 게 있는데 버스 안이라서 제가 참여는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뭐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긴 시간 잡아서 하기보다는 짬짬이 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서도 저는 글을 쓰고 뭐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글을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그래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기록을 해서 짧게 메모라도 남긴다. 그래서
사실 블로그는 막 제목도 붙여야 되고, 막 그래서 블로그 열기도 바쁠 때는 그냥 저는 킵 메모장에다가 막 생각나는 거 적어 놓거든요. 단어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그게 또 매개체가 돼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그냥 꼭 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루틴을 예전에 길게 한 적도 있었지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냥 6분이면 충분하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책에서건 빠지지 않는 거는 감사일기거든요. 감사일기. 그다음에 몸도 움직여라. 그다음에 명상해라. 뭐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제 다작한 노하우 뭐 비법 하면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긴 했지만 그냥 한 번만에 딱 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최고의 비법은 꾸준히 하는 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거고 이제 글도 그렇지만 제가 아 정말 꾸준히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어떨 때 느꼈냐 하면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여기 가슴에 품은 여행책 냈을 때 제가 사인을 다 손으로 다 해가지고 막 우리 고등학교 쌤들한테도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붓펜으로 그러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캘리그라피 펜으로. 근데 제가 정말 똥손이고 그 손글씨를 못 써가지고 그게 되게 이제 컴플렉스처럼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아, 근데 내가 이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계속 못 쓴다 이러지 말고 연습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씩 연습했거든요. 혼자 그 켈리 책 보면서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막 5분, 10분 연습해서 막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아휴, 이렇게 되겠나 했는데 한 100일 지나가니까 좀 펜으로 쓰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쓰니까 붓펜으로 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정도로 했고 제가 뭐 캘리 전문적으로 학원 가서 배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뭐 펠리 그런 틀은 안 나오지만 제 글씨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힘 있어 보인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언뜻 지나갔는데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 그 실천교사 캐치프레이즈도 제가 그 제 손으로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막 엽서 드리고 하면 글씨 예쁘다고 막 해서 제가 사실 평생에 내가 글씨를 잘 쓴다 소리 들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든 이제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요걸 통해서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서 선생님들이 좀 꾸준히 하시면 선생님들도 네, 책 출간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9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지금 이제 제 블로그 주소나 이런 거 조금 안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캔바에 링크 남겨놓은 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연결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호하고 동시에 열려 있어가지고, 음, 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리고 선생님들 기다리시는 동안, 지금 여기 쌤 동네 이제 거기 공지문 밑에 후기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조금, 네, 제가, 아이고, 링크 찾아서 하시는 사이에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강의 자료는 어떻게 공유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방법을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을 많이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출판사 투고하고 출간 계획서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투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사실은 슬라이드 뒷부분이 더 있긴 한데 그거까지 다 하면 진짜 너무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어,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못 다룬 거는. 그래서 요게 66일 프로젝트 안내문이고요. 선생님들 후기 기다리시면서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드리는 게 그래 감사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픈톡방은 이제 그 각각의 여기 고래감사나 이런 거는 이제 신청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곳이고 지금 드리는 여기 오픈톡방 SK천사 쳐서 들어가시는 여기는 대문자로 안 해도 되고 소문자입니다. 2번이. 여기는 이제 서포터즈 그래가지고 누구나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손쌤이 담임톡 운영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고려학교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요 오픈톡방은 이제 제가 뭐 연수 정보나 이런 거 막 그때그때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학교 지금 이제 7년째인데 7기 또 방은 따로 있어가지고 혹시 7기의 활동을 정회원으로 이제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드린 7기 신청 링크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를 이제 여러 개 드렸는데 뭐 채팅 저장하든지 하셔가지고 보고 하시면 되고 오늘 거는 제가 지금 다 선생님들이 그 교사 서적 안내소에 다 방에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방금 드린 우리 고려학교 서포터즈 방 있죠? 고려학교 서포터즈 방 SK 천사 비번 쳐서 들어오는 요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오늘 그 연수 자료 배포용 그 채널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이 멈췄는데 제 얘기는 들리시는 거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방금 드린 여기 오픈톡방 SK 천사 이제 비번 쳐서 들어오는 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오늘 연수 자료 정리 이제 그 공유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곧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면 그
뭐 이런 연수 아니더라도 제가 실천교사 연수나 고려학교에서 하는 뭐 다양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쌤 동네 거기 저희 신청해서 들어온 거기에 꼭 댓글 저기 후기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그 출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건 기회 되면 다시 또 한번 이제 개설을 해서 교사 서적서 맞나요? 우리 그 방 이름이 거기 통해서도 하고 서포터즈 방에 들어와 계시면 예, 거기에서도 정보를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여기 채팅창에 있는 정보를 다 다운받으셨을까요? 채팅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점 세 개 오른쪽에 점 세 개 눌러서 채팅 저장하면 이게 다 저장되니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링크나 뭐 고려학교 설명 요 링크 이런 거는 좀 어디 복사해서 어디 붙여넣기 하거나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없으시면은 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선생님들 이제 편하게 퇴장하시면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예, 여기 줌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유설아 선생님. 네. 유설아 선생님 혹시 질문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 블로그 대한 질문이실까요? 아, 수업 일지는, 네네네. 양식에 따로 하진 않고, 예, 그냥 블로그에 그냥 기록 남기고,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어디 지도안을 제출해야 되거나, 뭐, 어디 원고를 청탁받아서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블로그에 뭐 제가 사진이랑, 그러니까 애들 얼굴 나오는 거는 비공개로 보통 올려놓고, 간단하게라도 무슨 활동했다 이렇게 남겨두면, 안 그래도 그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 이 책도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 다 올려놓으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사진도 사실은 뭐 구글 포토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에서 사실 많이 찾아요. 예, 예. 수업 일지는 공개용으로도 올리고, 비공개 아이들 얼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는 공개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또 거기서 아이디어 얻으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예. 공개할 때는 아이들 얼굴이나 뭐 이런 같은 거 다 가려서 올리고, 그냥 제가, 저장용으로 할 때는 이제 비공개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줌을 닫을게요, 선생님들. 네. 저작권은 뭐 제 수업에 관한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선생님, 필기 신청하셨다가서.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구글 문서에 남기셨다는 거죠? 구글 아까 신청서에?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 신청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